지금부터 김종인 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6차 비상대책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낙관을 했다가 비관을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연구기관이나 심지어 이 정경련 같은 데서도 우리 경제의 각 분야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정책을 총괄하셔야 할 대통령께서 하루는 위기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낙관론을 얘기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갖다 못하면서 그저 국민들에게 자꾸 호도하는 이러한 말씀을 갖다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벌써 오래전서부터 참 위기라고는 뭐 여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정퇴 상태가 지속된 지가 어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작 때부터 지금 8년간 우리 경제가 정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거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아무런 지금 경제적인 조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집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8년간의 저희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갖다가 심판받는 선거라고 지칭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신문지 상황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고 국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지금 변경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의 주력을 이뤘던 이러한 각 분야가 지금 경쟁력이 점점 상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갖다가 주저하고 그저 더욱 명맥을 유지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나 하는 걸 쳐다보고 보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비난다고 봐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의 경제개발 5년 2차 계획이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의 이 틀이라는 것이 한 번도 변경은 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 관련으로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조금 다르니까 이웃 일본이 겪는 잃어버린 20년 미화 같은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1996년도 이때서부터 97년에 오는 과정에서 IMF를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이 IMF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들 얘기를 했냐 할 거 하지만 한국 경제의 펀다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처음 시작했던 인도네시아나 태국처럼 그런 IMF 사태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IMF 사태를 갖다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마련해가지고 바꾸지 않는 이상 또 한 번에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를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번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떠한 무슨 외환위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위기를 갖다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한국의 정부는 현 상황을 보다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갖다가
내 높이를 갖다 말합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200석 시대를 결코 막기 위한 야권 단일 대우 구축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 집권 8년 동안입니다. 국민과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야권의 단일 대우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야권 통합의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등 지도부에서 국민 파멸과 경제 몰락, 민주주의 붕괴를 야기할 새누리당 200석 시대의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어제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연일 찾아가고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합과 2016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 연대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야권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요구는 정치부단들의 정치공학적 합종연행이 아닙니다. 거대한 양당 체제 기득권을 지속하려고 하는 제1야당의 공포 마케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정치권의 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보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야권 통합의 연대를 명하는 주체는 기득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을 지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자체입니다. 미국의 외교관 조지 케넌은 1930년대 독일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면서 나치 집권 전에 분열된 야당의 사이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사태를 일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야권이 과거 독일 야당에 범했던 우를 되풀이해야 되겠습니다. 야권의 분열 앞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폭로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막말 사태를 봅니다.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위 부대가 득세하게 된다면 정치에 어떤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지 적나라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계를 즉각 은퇴해도 모자랄 정도로 자기 당의 대표에게 온갖 욕설과 정치적인 근거를 퍼부었습니다. 진박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공격을 당해도 죽지 않는 불사조인 진박 좀비들의 대거 탄생 다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진박 좀비들이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를 물어뜯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돌격대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새누리당이 어제 임시국회를 일방 열겠다고 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국회, 합의에 의한 정치가 소멸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유승민 국회, 상식이 통하는 파트너십 국회를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테러방지법 그 수많은 독소조항 한 줄도 못 고쳤습니다. 110명의 야당의 생각이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성을 갈지 않으면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태도에서 그렇게 갑자기 변한 뜻을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의 직권상정에 대항해서 합법의 필리버스터로 저는 국민들의 뜻을 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고에 협의하려는 생각도 합의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과 임시국회를 연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힌 자루에 물을 붓는 기분입니다.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여당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이 필리버스터에서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야가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시국회에 대한 저희 생각은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는 경제 위기론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가 일주일 후인 3월 7일에는 경제 낙관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위기는 대통령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경제 인식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식, 노동악법, 재벌 특혜, 민원법을 처리해달라고 할 때는 위기론을 들고 나왔다가 경제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 다시 낙관론을 들고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실체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무능과 남 탓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월세 모두 역대 최악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답을 내놔야 합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계 대결이 오늘 오후에 시작됩니다. 이 지치지 않는 인공지능 알파고를 우리의 이세돌 구단이 바둑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직관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이어서 오윤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또 다음은 변재일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 사이버 테러법 제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에서는 국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 2월 22일 날 소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통신사, 포탈,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를 민간 책임기관으로 규정하여서 국정원이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 사업자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원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테러의 정의가 모호한 가운데서 사이버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사이버 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의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 축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 패킷감청이라는 이름으로다 인터넷 해설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건별 영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산업의 우측과 인터넷 망명 등 국민적 불안이 확대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 국정원의 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온 국민의 통신과 계좌 등을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자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주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 권한마저 국정원에 집중한 것으로서 감시 권한을 한 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국정원이 감시하는 판옵티콘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악법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직권 상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도 국정원법에 의해서 공공부문은 철저하게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용섭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위기지만 경제를 보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수준입니다. 위기의 핵심은 대통령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의 일관성이 없고 경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 서비스 산업 간담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면서 그 책임을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야당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당초 걱정했던 만큼 경제가 나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총선이 경제 심판원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께서 야당에게 법안 처리를 압박할 때는 경제 위기론을 들고 나오고 못 살겠다 가라보자는 서민들의 아우성에 대해서는 경제 낙관론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정경련마저 현재 한국 경제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최소 5년 이상 지속되어온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를 지적하고 있겠습니다. 수출은 14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는 구조계획을 외면하고 빚어서 돈 푸는 단기 부양책이나 수치 중심의 성장률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는 충격적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을 정신 차리게 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가져오는 더불어 성장과 경제 민주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표창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정치의 품격을 갖춰주실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정치는 말의 성찬에서 말의 전쟁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도 제네바 협약이 지켜집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욕설 파문은 말의 전쟁에서의 제네바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자기 당 대표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새누리당 예비 후보의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욕설. 최근 우리 국민은 그동안 한국 정치가 막말과 몸싸움과 집단 이기주의와 이권 챙기기, 비리 등으로 물들은 한국 정치의 혐오를 느끼고 외면해오다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정치에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찾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일 터지고 있는 새누리당발 욕설과 내전의 양상은 다시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의 품격, 말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세돌 부장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세계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돌 부장이 승리해서 한국인과 인류 전체의 자존심을 지켜줄 거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IT 업계 출신으로서 한편으로는 알파고가 잘 싸워서 IT 과학기술이 계속 진보하고 있음을 증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고 또 누가 승리할 것인지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그 구글 에릭 슈미트 지주회사 회장이 이번 게임의 승자는 인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어쩌면 진짜 승자는 구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이번 대국으로 얻게 되는 구글의 이익은 아마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해낸 구글사가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대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IT 산업의 미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나라 IT 산업이 언제부턴가 그 명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IT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부족과 제도적 문제로 날개를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IT 산업이 발전하면 침체된 한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IT 산업입니다. IT 산업 발전은 박근혜 정부의 모호한 창조 경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테러 방지법 같은 발상으로는 IT 산업을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지켜보면서 이세돌 선수의 승리와 함께 우리 IT 산업 발전에 대해 정부가 깊이 고민해 주길 기대합니다. 바둑은 백수 앞을 내다봐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주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편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백수 이상을 내다보는 이세돌이나 알파고가 정치를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